정영돈 씨는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MC 겸 가수, 작사가, 작가, 중국인, 그냥 형돈이입니다. KBS 공채 개그맨으로 시작해 버라이어티로 넘어와 톱 MC 자리를 접을 뻔하지만 현재 다시 진행 중인 대기만성형 예능인입니다. 버라이어티 적응이 힘들었다곤 하지만 개콘 시절에도 유행어와 인기 코너를 꽤 많이 남겼던 성공한 개그맨이었고, 대한민국 예능 최정상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처음부터 함께했었던 성공한 선배 예능인들이 걸어왔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오며 꾸준히 현재도 성장 중인 MC입니다. 버라이어티 입성 초기에는 어색하고 재미없는 캐릭터로 역설적인 웃음을 만들어냈지만 근자감과 터프함으로 무장한 파괴적 캐릭터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대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뚱뚱한 아저씨인데 스타성을 논하고 GD를 비롯해 패션 피플들의 패션을 지적합니다. 아저씨 같은 진상 개그에 특화되어 있고 짓궂은 아저씨처럼 게스트를 골려먹는 데도 재주가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등에서 이런 능력이 잘 발휘되는데 게스트와의 호흡을 잘 맞추는 편이라 케미 요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MC로서의 장점은 원활한 진행이 아니라 맥락을 비틀어 때로는 뻔뻔하고 때로는 짓궂은 방식으로 웃음을 만드는 능력과 공동 출연자 혹은 게스트와의 다양한 케미 형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MC보다는 더블 MC에 최적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장점은 스튜디오에서 예능감이 떨어지는 아이돌들과 토크하는 주간 아이돌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결국 이 프로를 바탕으로 정영돈은 점차 메인 MC 프로그램을 늘려가며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같은 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메인 MC답게 비연예인인 셰프들의 캐릭터를 잡아주기도 하면서 프로그램 전체를 보는 능력을 보임으로써 유재석이 무한도전에 내가 없으면 다음은 형돈이 라고 했던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지상파에선 아직 성과가 부족하죠. 정영돈 씨는 고등학교 시절 교내 연극부에 입단하여 연극 활동을 하였고 94년 제8회 부산 청소년 예술제에서 청소년 연극 축전 부문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활약을 보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삼성 반도체에 입사하여 2001년 여름까지 군 생활을 포함해 6년 반을 근무하였으며 회사 생활하던 시절 개그맨의 꿈이 있던 회사 동료 친구와 사내 음악 개그 동아리 뮤지그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원래는 개그를 직접 하는 것에 관심이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영향으로 관심이 커지게 되고 제대 직후 재미로 공채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후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개그맨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 중 부장 뒷담화까지 하다 걸리는 바람에 더욱 상황이 몰려 회사를 아예 그만두겠다 하고 무단 결근도 몇 차례 하는 등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2001년 여름에 퇴사 후 바로 대학로 개그극단에 들어가서 청소, 전단지 붙이기, 폭발기 등의 업무부터 시작하여 개그를 배운 뒤에 2002년 KBS 17기 개그맨 공채로 합격하여 KBS 17기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극단 생활 당시에는 돈이 없다 보니 수원에 살고 있는 회사 동기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극단 가는 출퇴근비를 아끼려고 몇 달간 친구 근무복을 빌려서 직원 통근버스를 몰래 타서 수원에서 양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양재에서 지하철로 대학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개그맨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퇴사 후 반년 만에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자 너무 기뻐서 춤추고 개성을 지르며 대학로를 뛰어다녔다고 하죠. 여담이지만 군복무 시절까진 체형이 멀쩡했던 것으로 보아 지금과 같이 후덕한 체형이 완성된 것은 제대 후 퇴사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개그맨이 되려고 살을 찌운 건 아닌데 제대 직후 그냥 갑자기 식욕이 올라 10kg가 쪄서 78kg가 되어 개그맨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개그맨이 되고 나서 더 뚱뚱한 컨셉으로 가려고 살을 20kg 더 찌워 98에서 100kg를 만들어버린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과거 연극부 활동 경험 덕인지 어느 정도 완성된 가창력과 연기력을 기반으로 한 코너들을 많이 맡았는데, 대중에게 가장 최초로 각인된 코너는 도레미 트리오. 이후 봉숭아학당에서 갤러리정으로 나오면서 왜 이런 미닛 같은 유행어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치개그, 거리의 추억, 꽃보다 아름다워 같은 많은 코너들을 맡으며 유행어 및 흥행몰이에 성공했는데, 그 당시 2003년 개그 콘서트 200회 특집 당시에서 12개 코너 중 절반 정도인 7개를 출연하며 그야말로 데뷔 1년 만에 대선배 갈갈이 박주경과 함께 2003년 KBS 공연 개그계를 이끌었다고 봐도 될 수준의 절대적 인물이었죠. 반면 어두운 면도 존재하는데, 당시 정영돈은 무서운 군기반장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수의 군기반장이라고 알려진 장동민, 한민관 같은 경우는 군기반장이랍시고 했던 짓들은 후배 개그맨들이 방송에서 폭로하고 웃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김병만이나 정영돈 이야기는 지금도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무서운 선배였던 듯 합니다. 이후 적극적으로 버라이어티에 진출하고 MBC 자리를 옮겨서 상상 원정대와 같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다가 무한도전에서 자리를 확보히 합니다. 당시 유재석, 노홍철과 함께 무모한 도전 첫 회부터 계속 고정으로 출연합니다. 처음에는 웃기는 것 빼고 다 잘하는 개그맨이라며 2006년에서 8년을 전후하여 리얼 버라이어티로 변화하는 무한도전의 적응 중인 시절에 정영돈이 표현한 무도 내에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컨셉이 흥하다 보니 정영돈만이 아니라 당대 개그맨들의 예능 진출 컨셉이 이거였습니다.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웃기지는 못하는 1박 2일의 국민 일군 이수근 역시 처음엔 이 캐릭터였죠. 현재는 김영철이 아는 형님에서 웃기는 것 빼고 다 잘하는 개그맨이라며 나오고 있죠. 하지만 2010년부터 포텐이 터지는데 미존 개호, 미친 존재감 개화동 오렌지족의 준말로 정영돈의 아이콘이 됩니다.
설명하자면 개화동은 정영돈이 살았던 동네이며 오렌지족은 1980년대 부모의 돈으로 사치를 부리던 강남 젊은이들을 뜻합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이어지는 개그맨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점차 자기 캐릭터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영돈은 싸이월드에는 무한도전에서 어디서 웃기고 어떻게 웃길지 분석을 꼬박꼬박 해둔 게 있었다고 하죠. 그 당시 이게 기사화되면서 비공개화합니다. 이외에도 게스트가 오면 게스트 프로필을 완전히 다 외우다시피 해서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남의 말을 다 듣다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으나 2009년은 전후로 점차 남의 말 사이에도 타이밍을 좋게 한마디 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덕분에 2010년대 들어서면서 웃기는 것 빼고 다 잘하는 개그맨이라는 캐릭터는 거의 없어졌고, 그 전까지 정영돈의 어색함을 지적하던 하하의 소집 해제 이후에는 정영돈이 하하의 어색함을 집어냅니다. 2011년부터는 무한도전에서 대세로 자리잡아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이후 조정에서까지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보고 있나? 같은 유행어도 만듭니다.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 유재석이 했던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유재석과 강호동의 뒤를 이을 차세대 MC로 주목을 받아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기도 합니다. 지상파보다는 케이블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데 본인 스스로 유재석 앞에서 내가 케이블의 유재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개가수 활동까지 성공시키며 공중파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면모를 뽐내며 여러 프로그램을 안착시킵니다. 그 중에서 주간 아이돌이 굉장히 각별한 듯한데 2011년 여름부터 데프콘과 초반에는 아이돌과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정영돈식 진행에 부족한 부분을 데프콘이나 자막이 메꿔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돌 보는 재미였기 때문에 MC에 대한 비중이 큰 편은 아니었으나 이후 진행에 익숙해지고 아이돌들과 친분이 생기면서 아이돌들을 갖고 노는 수준에 이르는데 일명 도니모리 진행을 잘해 노련한 아이돌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어쨌든 케이블 채널에서 꽤 괜찮은 시청률 축에 포함되는 1%에 가까운 시청률을 나오게 하는데 공헌합니다. 프로그램 해당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이 되면서 정영돈이 주간 아이돌 MC를 맡은 것은 사실상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도 생기고, 당시 꽃다발에서 주간 아이돌에 이르기까지 아이돌의 친한 형, 오빠 혹은 삼촌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프로를 통해 예능감이 좋은 몇몇 아이돌들을 이미 선점해둔 셈이라 현재는 아이돌에 불과한 어린 후배들이지만 이들이 성장해서 10년 후에 연예계까지 활약하게 될 것을 감안하면 정영돈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건강상으로 복귀할 때도 주간 아이돌로 복귀하며 애정이 굉장한 프로그램인 듯 하죠. 2015년 기준 공중파 강호동과 진행하는 우리 동네 일체는 유재석과 함께하는 무한도전이며 케이블에서는 데프콘과 함께한 주간 아이돌, 종편에서는 김성주와 함께 냉장고를 부탁해까지 활약을 펼치지만 2015년 11월 12일부로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날부로 불안장애가 심각해져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정영돈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를 밝힙니다. 대부분 팬들은 방송에서 정영돈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종합병원이었던 건강 상태가 더 심각하기 전에 휴식에 들어가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정영돈한테 한 조언인 형돈아 뱃사공이 물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가 결국 현실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는 연예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그러면서 2016년 7월 29일 정영돈 소속사인 FNC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무한도전에 복귀하지 않고 최종 하차한다고 밝힙니다. 무한도전의 역사를 함께한 원년 멤버이기도 하거니와 지금의 무한도전을 만든 1등 공신 중 한 명이기에 팬들은 크게 아쉬워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간 아이돌에 복귀하면서 팬들은 그러면 무한도전도? 라는 생각을 하지만 무한도전은 이미 하차한 프로이므로 복귀할 의향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대중적으로는 그를 응원하고 있지만 일부 몰상식한 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인데, 이유는 사실상 정영돈의 인기를 뒷받침한 프로가 바로 무한도전이었는데 힘들게 방송 복귀를 결정해놓고서는 막상 무한도전 외에 다른 프로그램만 복귀하냐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부 댓글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 그동안 무도에서 얻은 이미지 다른 곳에서 챙기려고 한다 등의 댓글들이 보이는데, 정영돈의 건강 상태를 검토해보자면 불안장애, 우울증 등은 알다시피 외과적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 심리적 병환입니다. 저번 무한상사의 카메오 촬영을 하는 도중에서도 불안장애가 도졌다는 것은 그의 몸 상태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며, 장기 프로젝트와 단편 촬영을 병행해야 되는 최근 무한도전 촬영 방식의 특성상 긴 호흡과 빈번하게 촬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정영돈으로서나 제작진으로서나 엄청난 부담을 가는 건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무한도전 복귀한 뒤 또다시 불안장애로 인한 하차와 휴식, 복귀가 반복된다면 여론의 질타와 전체 프로 운영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출연자와 제작진이 서로 윈윈하는 최적의 조건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영돈은 연예인으로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 중 하나인 주말 저녁 예능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만 정영돈 씨는 무한도전이 굉장히 큰 산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다들 정영돈 무한도전 복귀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 어찌 보면 팬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사친이었습니다.